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간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내가 지은 업장은 인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업장 인과가 되는데 내가 밥을 했기 때문에 밥이 되는 것이지, 즉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가 결과물로 나타난다. 즉 전생에서 지었던 그것이 현세에서 나타나거나, 또한 내가 어릴 때 철없이 저지른 것이 지금의 나이가 먹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인연인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것이든 인과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 왜 이러한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 살펴보시자고요. 경인년 기묘월 경신일주가 정해시를 타고 태어났는데, 이 경금이 경인절지에서 죽어버린 것과 같다. 특히 묘월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경우가 같고 기토도 죽어있는 기토와 같다. 여기에서 이 정화 역시 죽어있는 것과 같다. 무력하다. 힘이 약하다. 그리고 일간은 혼자서 록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왕성한 기운이 된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신금이 혼자 등록을 해서 간여지동 경금이기 때문에 신약하지는 않다. 약간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신약하지 않다. 그리고 비록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기토가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만은 아니다. 비급이 경금이 두 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경금이 목기를 극한다. 그래서 그것을 근근목이라고 한다. 목기를 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경금을 억제하는 기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이다. 그래서 화기운과 토기운이 좋고 그 나머지 운은 그렇게 좋은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정제용광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신금이 묘중을목과 합을 했고 이 경금도 묘중을목과 합을 했고, 그 다음에 임목은 인신충이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묘중을목이 본처이다. 그 다음에 임목은 만나고 스쳐가는 여자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금이 임목을 만나서 합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인중병화 자식이 생기게 된다. 이 사주에서는 인중병화가 없고 정화가 투출을 했는데 그 정화는 정해로 왔다. 그리고 이 임목과 부부합이다. 그래서 인중간목이 낳은 자식이 정화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해묘합이 있지만은 해인합은 부부합이기 때문에 부부합이 월등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합력 자체가 매우 강한 상태다. 그래서 이 사실은 묘중을목이 낳은 자식이, 이 사람 당주가 낳은 자식이 정화가 되는데 약간의 인연이 요 정화가 있고 묘중에는 또한 병정이 없기 때문에
자식 인연이 없죠. 이 자식 인연은 신중 임수와 이 정화가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식 인연이 있고 상당히 각별한 상태가 되는데 이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업장은 자식으로 인해서 그 업장 인과를 전부 다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그 업장을 받는지 살펴보시자고요. 묘래 투출 천간이 없어 정제격이다. 정제격은 비겁 과다한 것이 최대의 기신이 되는데 투출한 두 개의 경군과 신금이 묘신 암합이 되어 있으므로 원진 기문이 된다. 천간이 간여지동으로 투출하면 그 힘은 월등히 강하게 되는데 연간경금이 있으므로 많이 신약하지는 않다. 한냉한 사주를 조우하고 허박한 기토를 생하는 정화가 그래서 용신이 된다. 그러므로 정제 용광격이라고 하게 되는데 월간 기토 정인으로 어머니가 되니 월지 묘중 을목은 아버지가 된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연지 인중 간목이 편제임으로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나 월주는 부모궁으로 기토가 정인 어머니가 되기에 묘목은 기토의 배궁이 되므로 묘중 을목이 아버지가 된다. 인중 간목은 아버지의 형제인 고모나 백부가 된다. 이처럼 육친의 변화는 많이 있게 되는데 어머니는 기묘로 와서 앉은 자리에서 칠사를 당하고 그러나 두 개의 경금이 재성을 제압하고 있으므로 자식들이 생면성과 같은 어머니이다. 어머니 기토 입장에서는 재성을 제압하는 큰기 자식들이 자왕모세한 격이며 화기가 허약하여 토기를 생하지 못하므로 무력한 어머니로 질병체질이다. 묘중을목 아버지는 세계의 경금의 명화밥을 이루고 있지만 백호 창광으로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싹을 경금 도끼로 절단내고 있으므로 부친 선망하고 그 후 어머니는 제가 할 것을 상징한다. 당초는 경금대운 아버지와 사별했고 어머니 기토는 육신의 묘목과 해묘합을 하므로 간목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고 임수대운에 종명한다. 연지 인중 간목은 당초에 첫여자이고 인중병화는 자식이다. 임목은 역마지살이고 연지임으로 타향해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인중간목 여자는 연간경금 형제의 동료의 여자일 뿐 당주의 여자는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인중간목 여자는 이 사람이 임목을 만난 이후의 묘목까지 거치고 가는 시간대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인중간목은 경인으로 왔기 때문에 인중간목의 추인은 경금이다. 그래서 일간경금이 아닌데 스쳐 지나가는 여자가 인중간목 여자를 만날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요. 결론은 남자가 있는 여자를 치열한 싸움 끝에 인중 간목을 만나게 되고 간목 여자는 바로 임신하게 된다. 임신을 했다는 말을 즉 다시 얘기해서 인중 간목을 어떻게 뺏었는데 내 것이 되게 했는데 이 간목 여자가 바로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경금은 가뜩이나 두 개의 경금 그리고 이 경금 의심증이 있는 경금으로서는 연간경금과 합정으로 만들어진 자식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합을 해서 만들어진 자식을 왜 내 자식이냐고 거짓말 하냐고 하면서 두드러 패서 쫓아버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주의 경금이 을목을 명하고 있으며 묘신 원진의 영향으로 의심심이 더욱 강하며 병화는 암장되어 무투관되었고 병화를 대표해서 정화가 투출되었는데 그 정화는 묘월과 임목의 병사지로 큰 무력한 죽어가는 정화와 같다. 그리고 이 비급을 제압하지 못하는 호롱불과 같은
정화이기에 이 인중병화는 암장되어 있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로 해서 자식들의 생사 이것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요. 당주는 간목을 만나고 난 후 임신한 간목 여자의 병화 아이가 내 자식인지 타인의 자식인지도 모를 상황에 잘 되었다 싶어 임신한 여자를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많은데 한순간의 합정으로 임신이 되고 남녀 헤어지는 일이 많다. 이러한 낙태가 어빈이 되어 매사장애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녀 간의 합정에서 음양부정이라거나 임신 낙태는 반드시 피눈물 흘리는 장애가 한 번쯤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심하면 신체불구 장애자가 되는 경우와 원인 모를 신병신에 끌리고 폐제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낙태가 되었다면 이 태아를 위해서 천도를 지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주는 묘중을목 더 좋은 여자가 이때 순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간목 여자를 때리고 그래서 이 간목과 헤어지고 을목을 만난 것이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현금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눈물을 머금고 낙태시키는 간목 여자의 악념과 태아의 악념이 당주에게 전이 되어 대세운에서 이 정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목에 이 해수가 해인 합에 정화가 나왔기 때문에 정화 자식이 이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임목이 눈물을 머금고 악념을 갖게 된다. 하여간 묘목도와 여자는 미인이다. 그런데 세계의 경금에 명합된 여자로 영광경금을 만나고 있는 여자이다. 그러므로 또한 목숨 걸고 싸워서 묘목도화를 쟁취하게 된다. 물론 이 여자는 영광경금을 만나 사랑을 하다가 그래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닌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여자도 그러하고 두 번째 여자도 그러하고 온전한 처녀는 아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일간경금이 나타나니 영간경금과 헤어지게 되고 일간경금과 명합합을 하여 을목이 정신 부인이 되기는 되는데 수처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또 있다. 경신일주 당주의 육신인 신금과 묘신암합 기문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당주는 의처증이 발생해서 철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격이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영간경궁과 소리소문 없이 합장하게 될 여인이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이것이 병이 되어서 의처증이 되는 것인데 평생을 돈과 재물 여자 지키기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다. 인중에는 병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천여자 임목과 합정을 하게 되면 바로 임신하게 되어 병화 아들이 잉태하게 된다. 버림받은 임목 여자는 낙태를 하게 되고 병화는 원혼이 되어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버린 그 고통을 이 사람에게 복수할 날만을 찾고 기다리다가 당주의 자식으로 다시 오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혈광사를 만들어 죽은 후에 이 부부의 가슴에 못질을 하게 되어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게 하는데 이때 이 아이의 특징은 너무나 착해서 애쁨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어디 단 한 군데 흠결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부부의 정말 큰 가슴의 상처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운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당했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경금에게 안겨주고 자기는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실제 이 사람의 아들은 너무나 착한 미남 아들이었으나 갑신대운 임신년 군대 가서 시체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갑신대운 임신년, 그래서 세계의 신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목을 아작내버리는 상태다. 그리고 이 임수는 이 정화를 정임 한목으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묘목이 병지이고 임목이 사지인데 여기에서 임수가 정임 한목을 해서 끌어당겨 버린다. 그래서 병사지로 끌어당겨 버린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인중병화이지만 아들을 대표해서 정화가 투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신대운의 임신년 오직에도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임 한목에서 끌어당겨 버린다. 이처럼 업인인과는 모두 다 운기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